여행을 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너와 여행을 다녀야 사라지는 나 같은 사람의 간극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래, 너는 여행의 조각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맞추면서 살아온 것일 거야. 알고 있겠지만 여행은 사람을 혼자이게 해. 모든 관계로부터, 모든 끈으로부터 떨어져 분리되는 순간, 마치 아주 미량의 전류가 몸에 흐르는 것처럼 사람을 흥분시키지.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풍성한 상태로 흡수를 기다리는 마른 종이가 돼. 그렇다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먼 곳에서, 그 낯선 곳에서. 무작정 쉬러 떠나는 사람도 지금이 불안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사람이 먼 길을 떠나는 건 도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겠다는 작은 의지와 연결되어 있어. 또 일상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저기 어느 한켠에 있을 거라고 믿거든.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다 보니 내가 최근에 본 어떤 아름다운 풍경 하나가 떠올라. 혼자라서 밋밋하기만 한 밤을 겨우 보내고 아침을 맞았는데 숙소 앞에 누군가 여러 개의 눈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 밤 동안 눈이 내린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존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굴려 눈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아름다움이 관여한 기적인 거지. 과연 그 사람은 혼자 보려고 눈사람을 만들었을까? 아니지. 단지 그냥 차가운 눈을 굴린 게 아니라 기쁨이며 온기 따위를 굴린 거야. 어쩌면 사람다운 것에 더 가까워지는 연습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가진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갖는 것, 그건 여행이 사람을 자라게 하기 때문이야. 사람은 원래 약하고 여리고 결핍되게 만들어졌어.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상태로부터 뭐든 하라고, 뭐든 느끼라고 신은 인간을 적당히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약한 게 싫거나 힘에 부치는 게 싫은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몇몇 순간에 만나는 거지. 그래서 불완전한 자신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 그걸 순례라고 치자구. 나에게 순례는 내가 나를 데리고 간 그 길에서 나에게 말을 걸고 나와 화해하며 나에게 잘해주는 일이야. 높은 산으로 해지는 풍경을 보러 올라가 넋을 놓고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알 수 없이 차오르는 마음 안쪽에 부드러움을 대면하는 순간, 맨발로 돌길을 걷고 걷다가 문득 푸른 잔디를 만나 발이 고마워하게 되는 순간, 낯선 방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이 방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거쳐갔을까 하고 낭만을 상상해보는 순간, 그 자잘한 순간들은 모이고 모여서 한 장의 그림이 돼. 그 그림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아웅다웅하는 일상하고는 전혀 다른 재료로 그려진 것이라는 것. 이런 작은 느낌들은 한꺼번에 광채로 다가오지.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해주지. 그래, 그로 인해 사람이든 풍경이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사랑이 쓰다듬는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여행인 거야. (15분) 라디오 그 25번째 이야기, 저는 DJ 수정입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병률 씨의 책에서 여행은 인생에 있어 분명한 태도를 가지게 하지 라는 글을 일부 읽고 왔어요. 이 책을 항상 오프닝에서 자주 읽긴 했지만 끝까지 읽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부로 책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이병률 씨 책을 시리즈별로 이 책까지 포함해서 3권을 샀는데요. 끌림하고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3권을 샀는데 아직 다 중간중간 발췌독을 사전에 읽듯이 막 중간중간만 읽고 끝까지 못 읽어봤는데 그중 한 권을 오늘부로 다 읽게 되어서 기분이 좋아요.
책 사는 욕심이 근래 들어서 책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사놓은 책들을 다 읽지 못하고 계속 책만 쌓아두는 사태가 발생을 해서 요새 좀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마음도 좋고 뿌듯하기도 하고 좋아요. 오늘의 저스트 10미닛은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했던 것이 가만히 보니 소중해졌던 순간이 있을까요? 라는 주제였는데요. 좀 오늘 주제가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지 사연도 예뻐요. 함께 봅시다. 하나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너는 나와 같은 목표가 있으니 적이야, 경쟁자야 라는 생각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최근에 느꼈는데 이 감정이 너무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저 오늘 사실 이 주제 정하면서 되게 알아듣기 어려운 주제가 될까봐 고민했는데, 정말 좋은 게 이번 사연들이 다 제가 원했던 주제를 다 담고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는 사연 주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서 올려드릴게요. 고맙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저도 이 감정을 최근에 느꼈었는데요. 제가 서포터즈로 참여했던 플립 라디오라는 어플, 지금도 왕성하게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서포터즈 기간이 3월 초까지였어가지고 얼마 전에 끝이 났어요. 저번 주에 해단식을 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저녁도 먹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저 혼자 라디오를 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 오긴 했지만,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을 근처에서 이렇게 많이 접한 적이 없었거든요. 또 사실 내심 걱정을 했던 게,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은 괜한 경쟁 의식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히려 내 주변에 라디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플립 라디오 어플에서 만난 서포터즈는 일단 다 그런 개인 방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경쟁 의식 같은 거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으쌰으쌰 하는 그 분위기도 좋았고, 같은 분야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았고요. 그래서 참 활동도 재밌었는데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어가게 되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사연을 보자면, 어디 갔어? 다음 사연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급식이 뭐가 나오든 간에 1분 만에 진짜 먹어치우고, 아직 배식 중인데도 배식하는 애들한테 야 잠시만 이것 좀 넣을게 하면서 급식차 안에 내가 먹은 식판을 집어넣고, 우리 교실 뒤에 있는 축구공을 들고 실내화 주머니 들고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 1등으로 나갈 때, 그 기분, 그 추억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식도 나중에 크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급식을 엄청 빨리 먹고 축구하러 운동장에 나가는 남자분이겠죠? 뭐 이게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거의 19은 남자아이들이 그랬던 것 같으니,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저는 이제 여고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여고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자다 보니까 그 교복을 입은 남학생을 보면 살짝 신기한 감정이 드는 순간에까지 이르렀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수능을 끝나고, 제가 이제 고3의 신분이지만 수능은 끝나서 되게 평일날 뭔가 할 게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했던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우리 학교를 중간에 뭐 계약직이셔서 그랬는진 몰라도 중간에 나가시고 그냥 꾸준히 연락을 드리던 분이, 중학교 선생님이었다. 어쨌든 다른 중학교에 가 계셨나? 아니다. 다른 고등학교에 가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쌤한테 쌤 보고 싶어요 했더니 학교로 놀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거든요. 갔는데 남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고에 딱 들어서는데, 와, 그 넓은 운동장에 축구공이 한 3, 4개 있고 진짜 남자애들이 엄청 꽉 차 있는데
다 다른 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 안 얽히고 뭐 서로 축구를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죄다 남자인 것도 살짝 겁을 지레 먹고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좀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남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1분 만에 먹어치우고 저는 밥 되게 천천히 먹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급식 먹을 때는 같이 먹는 사람에게 속도를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는 되게 느리게 먹다가 어느 순간 빨리 먹는 친구랑 같이 밥을 먹게 되다 보면 진짜 갑자기 빨리 먹게 되고 그런 건 좀 자유자재인가? 원래 다 그런 거겠죠? 마지막 사연입니다. 되게 기네요. 봅시다. 역시 연애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연인과의 사소한 다툼을 겪고 나면 찾아오는 신경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적막함이 그 시간에 혼자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화를 낼까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사과를 해야 할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고민하면서 지내던 밤들. 그 적막이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었는지도 모르죠.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같은 억울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을 더 오래 생각해야 했고 그 시간만큼 그 사람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을 하루 종일 떠올렸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라고 생각하니 그런 감정이 그립더라고요. 누군가가 없다면 절대로 느끼지 못할 순간이었는데 나는 왜 도망치려고만 그 순간을 피해서 지나가자라고만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과의 행복한 순간만 즐기고 싶어 했던 제가 생각날 때면 그런 시간이 종종 그리워지고는 해요. 그래요. 그랬던 시간들이 그리워지고는 해요. 연애를 하면 한 번쯤은 누구나 꼭 무조건 느끼게 되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 상대방과 연애를 하는 동안 얼마나 극적으로 싸웠든 아니면 그 문제를 얼마나 극적으로 묻어두었든 간에 이 감정은 언제나 스멀스멀 올라오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참아야 할까? 혹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렇게 화를 낼까? 질문은 다르지만 그 근원적인 감정들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감정들까지 그리워지는 사람이라면 정말 좋은 사람과 연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도 그 적막함이 너무 싫거든요. 겪어봤으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참 좋아했지만서도 그 순간이 그립진 않아요.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 혼자 고민하고, 밤에 울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어쨌든 그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에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감정들이고 순간이었지만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해준 것에만 감사하는 중이랍니다. 뭐 이런 사연들이 왔었어요. 참 순간순간이 소중했던 기억들을 잘 꺼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의 절대 선곡은요. 볼까요? 데이브레이크의 멜로우, 마시멜로우의 멜로우라는 걸 딴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노래예요. 이게 페이스북에 한번 되게 가사 예쁜 노래 하면서 여러 가지 노래들이 가사말을 캡처해서 올라왔었거든요. 여러 노래들의 노랫말 가사들을 캡처한 장면들이 예쁜 그림에 씌워져서 올라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얘기 같은 것도 녹음을 해야 되고 이런 데서 이제 15분 라디오에서 오늘의 절대 선곡 노래도 소개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런 노래들이 있으면 꼭 찾아보고 들어보는 습관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찾으려고 막 멜론 스트리밍 서비스 해주는 그런 멜론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저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그 페이지가 조금 유명한 페이지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실시간 검색어 그 멜론 서비스 안에 있는 실시간 검색어에 그 모든 그림에 있던 모든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노래를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노래가 참 좋았어요. 멜로우 봄에 어울리는 기분 좋은 그런 노래입니다. 한 소절을 들려드릴 텐데요.
요새 새로운 노래들을 되게 찾아 듣는 편이라서 되게 제 노래 목록, 제 현재 재생 목록이 적응이 안 돼요. 어디에 무슨 노래가 있는지 대충 알고 있었는데 요새 새로운 노래들을 너무 많이 끼워 넣다 보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I can do it. 좀만 기다려 보세요. 찾아 드릴게요. 멜로우 멜로우 이런 노래인데 멜로우 멜로우 빠밤빰빠밤 멜로우 멜로우 나나나나나 나올 것 같아요.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멜로우 멜로우 있다. 안돼. 두 눈을 깜빡거리면 나는 어떡해. 그렇게 피식 웃으면 나는 어떡해. 애써 분위기를 잡고 입술은 눈앞에 있고 나 지금 장난 아닌데. 일단 눈은 감았는데 이 다음엔 어떡해. 심장이 왜 이래 숨소리 어떡해. 고개를 오른쪽으로 왜 너도 같은 쪽으로 서툴게 샤랄랄라라. 멜로 드라마 같진 않지만 이게 멜로 드라마 할 때 멜로인가 봐요. 난 마시멜로인 줄 알았는데. 여튼 이런 식이에요. 실제 노래가 언제나 그랬듯이 훨씬 좋으니까 꼭 들어보시고요. 다음 방송, 다음 주 26번째 15분 라디오의 저스트 10미닛 주제는요. 조금은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뭐가 있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조금은 어른이 되었다고 스스로 느꼈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언제나 그랬듯이 링크로 같이 걸어드릴 거고요. 오늘처럼 예쁜 사연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봐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어요. 안녕!